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전경을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7도로 예상되고요. 오늘 맑은 후 흐린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자,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공기 질이 매우 나쁩니다. 먼지에 안개가 뒤엉켜서 시야가 답답한데요.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오전에는 강원도 동해안을 시작으로 차츰 그 외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다는 예보도 더해졌습니다. 자, 오늘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에 한학자 총재가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학자 총재가 천정궁에서 직접 3천만 원이 든 상자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는데요. 경찰은 오늘 오전에 서울구치소에서 한학자 총재를 접견 조사하게 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열립니다. 김범석 창업자는 출석하지 않고 신임 미국인 대표만 출석하기로 하면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중앙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서울신문 기사지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부산 행정권력과의 구조적 유착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서 출발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과 2022년 통일교 관련 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형준 시장 측은 직접 참석은 없었으며 통상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나 서병수 오거돈 전 시장들 역시 통일교 유관 행사에 참석하거나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추진한 전력이 드러나면서 통일교가 해저터널을 고리로 부산시장들과 관계를 맺어온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찰은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과 함께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에 대한 조사도 예고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아침 접견 조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련한 청문회가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경찰은 대규모 유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쿠팡 전직 중국인 직원 A씨를 지목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으로 출국해서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씨는 쿠팡에서 핵심 시스템을 담당한 고급 개발자인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A씨가 쿠팡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오늘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앙심이냐? 익명을 요구한 한 쿠팡 전직 직원은 보상이 후한 만큼 내부 경쟁도 치열한 데다 미국계가 아니면 은근히 차별이나 유리천장도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씨가 쿠팡과 안 좋게 헤어졌다면 그게 동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근히 내부에서 차별을 받았다 이런 얘기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인공지능 핵심 장비인 엔비디아 GPU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7년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비, 시비 15억 원을 투입해서 고성능 딥러닝 서버를 구축했는데 2020년 사업 종료 이후 후속 사업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장비는 방치됐습니다. 당시 서버에는 엔비디아 GPU 8장이 장착돼 최상급 연구 장비로 평가받았는데 관리부처 개편과 정책 단절로 활용되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GPU 26만 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구 사례를 교훈 삼아 장비 확보뿐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과 활용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병대가
어제 서해 북방한지에선 NLL 인근에서 K9 자주포를 동원한 해상 실시간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훈련에 앞서서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서 북한의 훈련 일정과 성격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훈련은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참여해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100여 발이 사격됐습니다. 군은 이번 훈련이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실시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대비 태세는 유지하되 훈련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사전 통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미국과의 대북 정책 협의 채널을 사안별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핵 대응과 대북 제재 등 외교 안보 사안은 외교부가 맡고 남북 교류와 협력은 통일부가 별도의 채널로 미국과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은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미국 국무부와 검토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문서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점검의 협의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혼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네. 국가안보실은 NSC를 중심으로 한미 공조에서 원보이스, 한 목소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자, 지금 정동영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이에 노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주파와 동맹파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양상인데 일단 정부는 통일부, 외교부가 각각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일을 분담시키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TV 뉴스 리뷰로 이어가겠습니다. 검은 가방을 손에 든 수사관들이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이들이 찾은 곳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틀 연속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에 남아있는 관련 수사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이 갖고 있는 자료가 방대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통일교 본부와 전재소위원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증거물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교법인과 정치인 사이의 불법적인 연루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던 이재명 대통령.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종교법인 해산, 즉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는 민법에 있습니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해산할 수 있습니다. 내란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작년 12월 3일 저녁,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은 퇴임을 앞둔 골드버그 미국 대사를 관저로 초대했습니다. 조 원장이 주최한 송별회에는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와 국정원 해외 담당 간부가 배석했습니다. 저녁 내내 조태용 원장은 미국 측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8시쯤 끝났습니다. 상당히 빨리 끝났다고 당시 골드버그 대사는 생각했습니다. In fact, it ended at about 8:30 or 8 o'clock. It was a very early dinner, and it was simply a friendly dinner and had no hint of what was to come. 미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 쿠팡 김범석 회장이 지난 2019년 참석했습니다.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으로 소개됐습니다. We are the largest e-commerce platform in Korea. Actually, I think we're the largest private fulfillment e-commerce company in the world.
한국 시장 개척이 어려웠지만 초기부터 한 가지 좌우명을 갖고 돌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정도로 고객에게 압도적 가치를 제공하려 했다는 겁니다. The customer will never settle. And to just challenge yourself and say, how can you give the customer, how can you let the customer have it all? 하지만 이랬던 김 회장은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국회 증인 출석은 물론 단 한마디 해명조차 직접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명칭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표현 등을 뺀 겁니다.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처분적 법률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고려한 겁니다. 처분적 법률로서 이혼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다 끊고 가자라는. 위헌 논란이 가장 컸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도 외부 관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에 있던 법무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위원 추천권을 삭제하고 위원 추천을 모두 법원에 맡기는 한편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